순수익 3,600만 원입니다. 오르막에 있고요. 방이 2칸이고요. 초역세권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한 달 만에 매도가 될 수 있었던 포인트는요, 바로 이기 때문입니다. 세연쌤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구에는 무슨 일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빌라에 나와 있거든요. 쭉 보시면 여기 다 빌라촌이죠.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오늘 이 세연쌤이 서울 관악구에 나온 이유는요, 우리 30대 사랑하는 소행님이 또 이 서울 빌라를 낙찰받아서 한 달 만에 빠르게 매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빌라이길래 빠르게 매도를 할 수 있었는지, 또 포인트가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이 현장에서 해당 빌라가 한 달 만에 빠르게 매도될 수 있었던 그 포인트를 실전으로, 정말 이론이 아닌 실전입니다, 여러분. 실전으로 함께 공부하고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낙찰받은 주인공 분께서 현장에 같이 오지를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30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너무 바쁜 시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업무에 방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공부하겠다라고 제가 혼자 왔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빌라는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빌라이고요. 대지권은 6.1평입니다. 여러분들 대지권 잘 기억하세요. 6.1평입니다. 건물 면적, 전용 면적이요, 9평이에요. 와, 너무 작죠. 9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방 3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불길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나중에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감정 가격이요, 2억 5천만 원이고요. 유찰이 여러 번 되었다가 다시 한번 재매각이 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었던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정가 2억 5천만 원에서 한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 2억까지 떨어진 이 빌라를요, 우리 30대 직장인 교육생 분께서 얼마에 낙찰을 받으셨냐면 2억 1,777만 7,100원. 와, 이 100원의 간절함 느껴지시죠? 중간에 7자 간절함 느껴지시죠? 이 해당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입찰자가 4명밖에 없었네요. 별로 좋지 않은 물건인가? 아니면 뭔가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라서 그런가? 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었지만 중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러면 한번 권리분석 공부하고 넘어갈까요? 해당 물건은 2024년도 8월 2일 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말소기준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2억 7천만 원에 등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패스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 물건으로 담아놓고 혹시라도 중간에 대항력을 포기했나 안 했나 체크하시면서 이런 물건들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따라오세요. 세연쌤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팀장님. 네, 세연쌤께서 이제 오르막에 있는 빌라는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팔리지가 않는다. 네. 그쵸, 네. 근데 여기는 오르막인데 어떻게 한 달 만에 팔렸어요? 너무 궁금하시죠? 네. 물건마다 이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솔직히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화면으로 이 오르막이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밑에는 조금 더 경사도가 있는 오르막이거든요. 이 오르막에 있는 이런 빌라들은 사실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런 공부를 좀 하셔야지만이 이런 물건을 좀 과감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나온 이유는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또는 초보자분들이 오르막에 있는 이런 빌라들, 매도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공부하고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포인트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저기 CCTV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복도 같은 데도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해당 빌라는요, 2013년식으로 해서 12년 차 된 빌라이거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빌라가 전용 면적이 9평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좁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유, 오늘 혼자라서 좀 외롭네요. 들어오세요. 와. 이 낙찰받은 빌라 내부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전용 면적이 9평이잖아요. 보니까 거실이 있고요.
거실 사이즈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코니가 이렇게 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좁지는 않아요. 여기 소파 놓고 여기 TV 놓고 하면은 딱이겠는데요. 샤시 같은 것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와. 방이 2칸입니다. 하나, 둘. 여기가 안방이네요. 안방 먼저 한번 볼까요? 보니까 사생활 보호창이 잘 되어 있고요. 앞에 건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늘이 잘 보입니다. 집이 굉장히 밝습니다. 와. 그리고 작은 방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행거도 있네요. 작은 방은 좀 다소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부이거나 또는 그냥 두 부부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살기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작은 발코니도 있고 마찬가지로 하늘 보입니다. 그 다음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전용 면적이 좀 적은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주방에 냉장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방 안에 냉장고를 넣어야 하는 이런 빌라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빌라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욕실 하나입니다. 욕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욕실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럼 부품들은 조금 교체한 흔적이 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깨끗하네요. 와. 서울 관악구에 있는 12년 차 된 이 빌라, 방이 2칸이고요, 여러분. 위치가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럼 역하고 가까울까요? 역세권이라서 빨리 팔렸나? 그렇지 않아요. 해당 빌라의 위치가요, 2호선 서울대 입구역과 한 820m 정도 거리에 있고요. 7호선 숭실대 입구역과 810m 거리에 있습니다. 완전히 뭐 초역세권은 아니죠. 이렇게 2호선과 7호선 요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한 달 만에 팔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방 3칸이어야 되고 뭐 준신축이어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빨리 팔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팀장님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박일 수 있어요. 그쵸?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안 팔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굉장히 운이 좋았네, 위험할 뻔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연 쌤과 함께 실전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요, 정확한 시세조사와 정확한 임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만 하세요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대로 시세조사와 임장을 임하셨기 때문에요, 빠르게 팔릴 수 있다, 그리고 매도 가격이 얼마에 팔릴 수 있다라는 정확한 조사를 가지고 입찰을 하신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세연쌤은요, 굉장히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죠. 여러분, 경매도 우리가 소액을 가지고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하는 이 낙팔을 저희가 무수히 많이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소액 투자금을 빠르게 불려서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 회사를 다니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으시는 거 외에 부수입을 저희가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리스크가 없어야 된다고 이세연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도박같이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어쩔 수 없고 팔리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찰에 임하시거나 물건을 선정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정답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해당 빌라가요, 오르막에 있고요, 방이 2칸이고요, 전용 면적 9평밖에 되지 않고요, 연식은 12년 차나 되었고요, 또 초역세권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한 달 만에 매도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여기가 모아타운 선정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아타운 선정구역 안에 있는 빌라라고 해서 또 빠르게 매도가 무조건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서울 관악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호선, 7호선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죠. 금액이 어떨까요? 비싸겠죠. 하지만 서울 아파트 치고는요, 여기가 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를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를 봤더니 7억대에서 12억대까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빌라는요, 2억대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런 아파트에 절대 갈 수 없는 수요들, 그리고 방 3칸도 3억이 넘기 때문에 방 3칸도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해서 좀 안정적인 주거 형태를 이루고 싶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나도 좀 실거주를 하면서 내 집이 이런 호재로 인해서 좀 시세 상승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좀 트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매수자이면서 실거주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여기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시세 조사할 때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도 기간이 한 달 딱 걸린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빌라가 팔릴까? 잘 팔리는 빌라는 꼭 방이 3칸이어야 되나? 라고 또 생각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는 저희가 대출 규제도 6월 27일 날 또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겁내서 경매 시장을 떠나가는 이 초보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럴 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입찰자 4명밖에 되지 않았죠. 남들은 아예 오르막이고 방이 2칸이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흘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육생분이 어때요? 30대 직장을 다니면서도 매일매일 물건 검색하고요. 세연쌤에 따라만 하세요. 시세조사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또 임장하시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셨습니다. 낙찰자분께서 해당 빌라를 낙찰받고 매도까지 완료를 하셨는데요.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낙찰자분이요. 2번째 낙찰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정말 월급에 수익 1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 낙찰받은 빌라의 정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권 6.1평, 건물 면적은 9평입니다. 그리고 방이 2칸이죠. 감정가 2억 5천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가 2억까지 떨어진 물건을요. 우리 교육생분이 입찰자 4명 중에서 당당히 낙찰을 받으셨는데 낙찰가 2억 1,777만 7,100원으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한 달 만에 매도한 이 매도가는요. 2억 7천만 원으로 매도를 하셨어요.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업로드되고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 너무너무 기쁩니다. 진심을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매도가 2억 7천만 원. 이전 비용 들어가죠. 여러 가지 비용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비용입니다, 여러분. 취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까지 해서 325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었고요. 대출 받으셨죠? 대출 70% 받으셨고요. 이율은 4.5% 해서요. 총 115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셔야 되잖아요. 110만 원 비용이 들어갔고요. 여기 미납 관리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13만 원 미납관리비 지불하셨고, 인테리어 하는 부분에서 여기가 12년 차 정도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배라든지 좀 부품들 이런 것들이 조금 지저분했어요. 그것들 다 해서 들어간 비용이 265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이요 915만 원 들어가셨거든요. 매도가 2억 7천만 원에서요 낙찰가 2억 1,777만 7,100원을 뺐더니 액면상 시세차액이 5,222만 원이 나옵니다. 와, 근데 5,222만 원 다 저희 돈이 아니죠. 여기에서 총 비용 915만 원을 뺐더니요 4,207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금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쵸? 4,207만 원에서 자, 세율 구간이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사이 구간이기 때문에 15% 세율 적용합니다. 15% 세율에 공제 금액 126만 원을 뺐더니 세금을 555만 원을 내셔야 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4,207만 원에서 세금 555만 원을 뺐더니 3,652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세연쌤이 그냥 52만 원 뒷다리 딱 빼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익 3,600만 원입니다. 와, 우리 회원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회원님이 이 물건 2번째 낙찰받은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초에 또 낙찰받은 빌라가 있었습니다. 그 빌라는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빌라였거든요. 그 해당 빌라의 순수익은 2,800만 원 정도가 났어요. 그럼 2,800만 원하고 지금 이 3,600만 원하고 더하니까 얼마죠, 팀장님? 6,400만 원입니다. 6,400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여기서 또 세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뭐 합산되면 세금도 올라가지 않아요? 막 그러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세금을 내더라도 버신 거잖아요. 자꾸 번 거를 보셔야지 뭐 세금 얘기하시면 못 법니다. 그냥 세금은 내가 번 돈에서 50% 낸다 생각하면 너무 명확하죠? 5천만 원 버신 분이 세금 50% 내면 얼마 버는 거예요, 순수익이? 2,500만 원이. 그죠? 그럼 2,500만 원만 벌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1억 버신 분 50% 세금 내면 얼마 버는 거예요? 5천이죠? 그쵸? 2억 벌면요? 1억이죠? 맞아요. 그래서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디에다가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댓글 보면은 그래서 이세연쌤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세금을 걱정하면 절대 돈을 못 법니다, 여러분. 세금은요, 내가 번 것에서 내는 거지 내가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내가 번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0대
오늘 이 빌라를 낙찰받은 우리 주인공 분께서는요, 올해 안에 한 채만 더 이런 빌라 낙찰받아서 빠르게 매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월급 외로 1억을 또 달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를 낙찰받은 우리 30대 저희 교육생분은요, 처음부터 그런 경매를 너무 잘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왕초보 분이셨는데요. 처음에 왜 실전반을 들으러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명도가 너무 무서워서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낙찰만 받으면 명도는 걱정하지 마셔라. 명도도 제가 정확하게 잘 그때 상황에 맞춰서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빌라 낙찰받고 그 명도하는 과정에서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는 그 상황별로 해서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전화를 받지 마세요. 문자를 이렇게 보내보세요. 잠깐 멈춰 계세요. 라고 자세하게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빌라 명도할 때 명도비 20만 원 들어갔어요. 이 두 번째 낙찰받은 서울 빌라도요, 명도하는 과정에서 물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공실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어떤 누군가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대화를 통해서 또 그때그때마다 상황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물어보시면서 상담 받으면서 이렇게 명도도 잘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어떤가요? 이렇게 오르막이고 방이 2칸이고 전용 면적도 9평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10년 이내 준시축 빌라가 아니라 10년이 살짝 넘어가긴 했죠. 12년 차 된 이런 빌라도 매도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이 배우셨나요? 네, 저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세연쌤이 항상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리죠. 돈이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물건을 낙찰받은 우리 낙찰자 교육생 분께서 지금 이 빌라를 낙찰받는데 들어간 투자금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7천만 원으로 방 3칸, 준식축 입지도 좋고 이런 빌라를 봤다면 절대 입찰을 못 하셨을 거예요. 경기도권으로 나가셨어야겠죠. 그런데 투자 포인트를 아주 잘 잡고 배운 대로 실전에 옮기셔서 이렇게 결과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돈을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고 건물주가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반드시 본인의 노력과 땀과 시간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교육생분도 회사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저하고 통화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통화 한번 하려면은 한참 있다가 통화가 되고 문자를 보내도 답변도 오래 걸리고 그러거든요. 바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시간을 내시면서 많은 시간이 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주 조금씩. 왜냐하면 시세조사하고 임장하는 그걸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 조금의 시간들을 할애해서 이렇게 2개나 낙찰을 받고 6,400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노력과 시간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누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그냥 본인은 돈만 벌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해당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이 세연쌤이 실전반 수업 때 추천 물건으로 사실은 해드렸던 빌라이거든요. 그런데 추천을 해드려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추천을 해드리지 않아도 본인이 물건 검색 열심히 하고 본인이 이제 아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물건을 잘 골라서 또 낙찰받고 좋은 결과를 내시는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되고 싶으신가요? 나는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돈만 벌고 싶으신가요? 이런 분들의 결과는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쉽게 하고 싶으니까 본인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시세조사도 하지 않고 임장도 하지 않고 어디에서 추천 물건 받아서 그냥 입찰을 하시더라고요. 입찰가도 그냥 쓰라고 한 대로 쓰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고가 터지거나 이래서 또 울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시세조사도 안 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아예 권리분석 같은 것도 전혀 모르세요. 그러게요. 그때서야 후회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 노력 없이 내가 쉽게 그냥 누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누가 나한테 지금 뭔가를 해서 결과를 내준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반드시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달콤한 얘기 해주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본인의 이익을 챙기지 여러분들의 이득을 챙겨주지 않는다라는 거. 와,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진짜 오늘 이세연쌤이 당부 드릴게요. 경매라고 해서 이게 위험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활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저도 13년 동안 직장 생활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면서 아이도 키웠어요, 여러분. 돈도 없었어요. 열악한 상황에서 저는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면 제가 반드시 그 외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실전반 교육생분들도 다 그렇게 지금 열심히 회사 생활
하면서 직장 다니시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그 시세조사와 임장, 그 포인트를 가지고 조금의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시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만 딱 한 사이클을 돌려보시면은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는 정말 이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동안에 물건을 뭘 봐야 될지 몰랐던 것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돈만 있으면 내가 할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라도 두 개라도 다만 얼마를 버시더라도 빠르게 나팔나팔을 해서 여러분들의 돈 버는 경험을 쌓아서 건물주가 되어서 따박따박 월세 받는 그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날을 빠르게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세연쌤이 본의 아니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자, 이세연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 걱정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세연쌤은요, 1순위가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이세연쌤의 1순위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팀장? 30대에 전업으로 경매 투자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나는 절대 반대야. 왜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 또는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는 뭐 먹고 살 거야? 30대니까 돈도 없을 거고 뭐 경험도 없을 거고. 네, 그치? 그러네요.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지 당연히.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 대표님도 회사 다니면서 하셨어요? 그럼 나 13년 다녔어.